네,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리고 5월 30일부터가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앞서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새 국회 대표할 국회의장 박병석 의원이 사실상 유력하다 확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냥 갈 수 없잖아 국회의장이 되는 지름길은 이런 주제로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상 확정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국회의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원래? 네. 반장선거랑 똑같습니다. 국회 그래요?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국회가 나오면 네. 의원들이 모여서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이제 국회의장이 탄생이 되는데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법 15조에 이 관례는 없어요. 네네. 관행상 집권당 그러니까 다수당, 네. 다수당에서 일단 다수당에서 후보를 내게 돼 있는데 여기도 또 관행상 안에서 이제 이 내부에서 한 사람을 정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전부 투표로 인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즉 일단 이 한 당, 그러니까 다수당에서 한 명을 결정해서 내보내서 투표를 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한 번도 근데 투표가 반대돼서 안 된 사람은 없죠. 네. 그럼 앞서 뉴스에서 박병석 의원이 사실상 확정이라고 한 얘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대 형식으로 본회의에 올리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당내 경선을 하지 않고 추대를 한다, 합의 추대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다수당, 그러니까 국회 1당이 이제 국회의장을 뽑게 되는데 네. 국회의장으로 임명이 되면 무소속으로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나라별로 약간씩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든지 또 일본의 경우는 당적 포기가 그냥 관행이에요. 당적을 꼭 무조건 하지 마라라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만섭 의장 시절인 2002년도에 아예 규정화 시켜버렸어요. 그 법으로 당적을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당적을 정리하고 무소속 의원으로 남게 됩니다. 네. 예. 지금 박병석 의원 이제 6선이고 애초에는 5선인 김진표 의원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냥 정리가 된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박병석 의원은 최다선이다. 이렇게 이 표현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도전했던 김진표 의원이 5선이긴 한데 최고령이에요. 그러니까 73시거든요, 현재. 네. 근데 이제 박병석 의원은 67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령이기도 하고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보겠다. 원래 이제 행정관료 출신이시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경제통이고 그래서 일하는 국회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출사표를 던지긴 했는데 18일 밤 이제 회동을 하셨어요, 두 분이. 아마도 추측건데 이제 양보를 해주면 하반기, 그러니까 이게 전반기 하반기가 있지 않습니까? 2년씩 임기가 하반기에 내가 밀어주겠다라고 박병석 의원 측에서 제안한 게 아닐까 그런 어떤 약속을 잡고 오늘 아침에 이제 김진표 의원이 이제 사퇴하겠다라고 블로그에 올리면서 이제 이게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어떤 과정이 추측이 되는데 하반기 2년 후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지금. 네. 국회의장,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이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일단 의전 서열로서 대통령 다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이 의전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과 대통령과 함께 이제 3부 요인이라고 우리가 불리게 되고요. 보통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들고 이 진행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세요. 솔직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의원 외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원 외교.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들 간에 각각의 어떤 외교를 하면 VIP 외국에서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내각제는 총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겠네요. 사실 총리가 오면 그 의원 외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만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도 거의 다 들러서 국회의장을 예방합니다. 의전서열 2위로서 그런 의원
의원들과의 또는 외국 VIP와의 회담을 통해서 이쪽 그러니까 행정부끼리 무슨 뭐 이렇게 마찰이 있다 그러면 네. 사실은 이제 의원들로 하나의 어떤 이 소통 채널을 또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한일 관계가 사실 대표적입니다. 한일 관계가 언제나 좀 경색 국면이 있으면 한일 의원 연맹이라는 어떤 또 다른 소통을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의원 외교를 하면서 이 뭐랄까요 출구 전략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듯이 의원 외교의 하나의 어떤 그럴까 뭐랄까 대표로서 그런 활동도 사실 국회의장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국회의장이 국회가 잘 안 풀릴 때 뭐 직권상정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곤 했었는데 네. 실제로 행사하는 권한이 많이 있습니까? 직권상정 말씀하셨지만 사실 가장 큰 권한이에요.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뭐 원래 이제 이 상정을 한다는 건 상임위가 다 이 통과가 되고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고 그러면서 본회의에 오르는데 그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실 직권상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것이 이제 선진화법 때문에 좀 축소가 되긴 했죠. 선진화법은 어쨌든 뭐 법사위나 상임위에서 안 되는 거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동으로 부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실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겠다 그러면 네. 그래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행정심판에 가더라도 그런 행정심판에 야당이 이제 올린 경우는 많아요. 날치기다 어쩌다 해서. 근데 네. 한 번도 행정심판에서 그것을 되돌린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상정이라는 그런 권한은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국회 부의장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 몫인가요, 그러면? 국회 부의장이 2명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은 교섭단체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2개일 경우는 이 2명이니까 한 사람은 여당 다수당에서 되고 한 사람은 야당 몫이 됩니다. 네. 그런데 국회 교섭단체가 3개인 경우, 3개 이상인 경우는 교섭단체의 순위에 따라서 여당, 그러니까 일당이 다수당이 국회의장이 되고 국회 부의장 2명은 이 교섭단체 야당 몫으로 2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국회 부의장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런 또 권한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좀 의장과 좀 다른 게 의장은 무조건 당적을 정리해야 되는데 네. 국회 부의장은 당적을 정리 안 해도 되고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상임위 활동도 하고 정상적인 어떤 정당 활동 또 당에서의 어떤 국회의원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별도의 집무실에 뭐 의원이 9명 보좌진이 있는데 그것 외에 또 뭐 1급 비서실장, 3급 의전비서관 등 뭐 각각의 어떤 비서진을 따로 꾸려주고요. 뭐 세비도 뭐 국회 부의장한테 더 주고 해서 일각에서는 국회의장보다 더 낫지 않느냐 뭐 이런 그래요? 소리도 있습니다. 예. 네.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 부의장. 국회 부의장은 지금 누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까? 일단 여당 측 한 몫은 김상희 의원, 여성 의원이잖아요. 김상희 네. 의원으로 지금 좀 귀결되고 있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설훈 의원, 안민석 의원, 이상민 의원, 뭐 변재일 의원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먼저 고사를 했고 최근에 변재일 의원이 이제 이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이 바람직하다 그러고 우리나라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일 수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드롭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 이 코너에서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낮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 국회가 있는 그런 국가들 전체로 봤을 때 국회의장이 여성인 경우가 20%예요. 그래요? 예. 그리고 국회 부의장이 여성인 경우가 25%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70년 헌정사상 한 명도 지금 의장은커녕 부의장이 안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성 부의장이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래한국당이 통합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경우의 수가 또 달라져요. 그래요? 네네.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만약 꾸리게 된다. 네. 통합하지 않고 그러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가 돼요. 네. 그러면 교섭단체가 3개잖아요. 그러면 국회 부의장 몫은 미래한국당이 됩니다. 그래요? 이해찬 대표가 왜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 부의장 몫으로 또 이
미래 한국당으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 이것도 이유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종근 평론가께서 지금까지 봐왔을 때 좀 기억에 남는 국회의장, 역대 국회의장 어느 분을 꼽으실까요? 예, 저 두 분 다 제가 그 고별 인터뷰를 했었어요. 김원기 의장, 17대 전반기 의장인데 네. 왜 이분을 기억하냐면 일단 제가 갔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국회의장 인터뷰를 꽤 했어요. 16대, 17대, 그다음 19대까지 했는데 네. 이 김원기 의장은 굉장히 뭐랄까요 품위가 있는 그런 그 의장으로서의 품위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때 그 2년 동안에도 사실 자신이 원래 의회주의자거든요. 네. 민정당 시절 그러니까 이 통합민주당 시절에 아니 평화민주당 시대에 원내대표를 했고 예. 당시 민정당의 김윤환 원내대표였는데 두 사람이 굉장히 많은 협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내요. 그래서 네. 협상을 하라고 자신의 여당 원내대표 열린당 원내대표를 꾸짖기도 하고 정의화 의장은 왜 기억하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공상정을 하라고 맨날 안박을 넣어도 국회의장으로서 협상을 해야 된다. 교섭단체. 정의화 의장. 예. 그래서 사실 그걸 국회로서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입법성의 대표로서 입법부의 대표로서의 그 권위를 지켜냈다. 그래서 두 분을 특별히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냥 갈 수 없잖아.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2부 아는 경찰이 있습니다. 입주민 폭행과 폭언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했던 아파트 경비원의 음성 유서가 전해졌죠. 이 내용 살펴보고요. 김성환의 뉴스 소다 전두환 씨 추진금 환수 왜 이렇게 더딘지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서 이어집니다.